네, 강의 내용이 후반부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적응이 좀 안 되네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시간 안에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는 딱 그냥 잘라 먹고 바로 이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북한 관련된 종목과 지금 제약 관련된 종목 두 가지가 시장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의 지금 현재 중심축 두 개의 이제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이 딱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한 오른쪽 기둥에 한번 상승세가 났다가 왼쪽 기둥에 한번 상승 났다가 계속 이런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나와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의 제약주들과 또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제약주의 추이 그리고 경협주의 추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약주는 시장 동행, 경협주는 시장 역행 이야기해드렸죠. 네, 과연 그런 흐름이 또 나와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3번이죠. 이 장세가 올라가 줘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기법에 맞는 종목들도 올라가주고 하게 되는데 장세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뭐 A고 B고 C고 뭐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그냥 다 자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 절실한 상태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세 번째 이야기로 하면서 오늘 쫙 한번 같이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북주와 제약주의 이 중장기적인 추이를 한번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 텐데 그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겠습니다. 제약주와 경협주의 중장기 추이.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 또 제약주와 시장과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또 경협주와 시장은 또 어떻게 또 진행해 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맞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자주 보셨던 화면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화면이냐면은 바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송에서만 한 3번 정도는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죠? 네, 제약주와 대북주의 제가 결론을 이야기해드리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직 이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제약주의 중장기 추이는 시장 반등 나오면서 동반 같이 올라가 준다. 반면에 대북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중장기 추이가 어떻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그죠?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지만 중요한 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연일 계속 올라가느냐. 월화수목금 또 월화수목금 쉼없이 올라가느냐. 절대 아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참 또 올라가다가 여기 네모칸 써드린 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장 눌림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잘 가다가 꺾어 내려가는 파동이 또 나오게 되고요. 또 한참 잘 올라가다가 또 꺾어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게 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지수가 업그레이드, 상승이 되어 나가는 게 추세입니다. 자, 그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떨어진다고 해서 월화수목금 매일 떨어지느냐? 아니다. 떨어지는 가운데 그죠? 상승이 나오고 떨어지는 가운데 상승이 나온다. 근데 이 상승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장이 눌려줄 때, 그죠? 시장이 하락해줄 때마다 단기 상승이 나오고 시장이 또 올라간다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간다? 제약주가 상방을 올라가고 대북주는 오히려 하방을 타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그 추석 연휴 세기 전까지 장이 굉장히 또 이제 상방으로 많이 올라가줬잖아요. 그러니까 2차 파동이 나오는 제약주들이 계속 나와줬었죠. 그러다가 최근 한 8거래, 9거래일 동안 눌렸죠. 눌리니까 오늘장 뭐가 특징주로 나왔어요. 아시아종묘라든지 한국내화라든지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여주는 대북주. 그리고 요거는 시장하고 같이 상승해주는 대북주. 제약주. 그래서 시장은 상방적으로 계속 열려있는 상태이지만 이 열려있는 가운데 눌림이 한 번씩 나오게 되면은 단발적으로 대북주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약주는 중장기적 방향으로 상방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 상승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의 제약주들과 코스닥의 시장이 얼마나 연동성을 가지면서 보여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 종목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제의 종목이죠. 굉장히 핫한 종목. 리베이트 관련된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다음에 오늘 느닷없이 갑자기 또 20% 상승률이 확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거 또 다시 올라가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또 동성제약입니다. 그죠? 제약주들 중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개인투자분들의 또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 또 동성제약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종목의 5분 봉상 추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흐름인데요.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 10월 3일 개천절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10월 4일. 봐보시면은 동성제약이 그냥 뭐 별 흐름 없이 진행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언제서부터 올랐냐면은 1시, 한 35분경 그때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에 20%까지 상승 파동을 쫙 당겨 올라갔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때요? 오늘 장 초반에 계속 의미 없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가 그죠? 장이 끝나기 전, 2시간 전 그죠? 1시 반서부터 3시 반까지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모습은 마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또 눌렸어요.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또 별달리 움직임 없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언제서부터 방향을 좀 틀기 시작을 했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 구간대까지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 이 첫 번째 기둥이 1시 대략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1시 50분서부터 3시 한 10분경까지 시장의 반등 파동이 살짝 진행이 되어졌어요. 자, 이 시기가 바로 동성제약이 올라갔던 시기하고 또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제약주들이 코스닥 시장 반등과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상방으로 또 올라가주게 되죠. 특히나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낙폭이 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만 상승했지만 상승 탄력 굉장히 좀 세게 보여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약주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많이 알고 있는 종목, 우리 개인투자분들의 검색 상위에 항상 찍히는 종목,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또 있죠.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한번 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신라젠, 팩사백이라는 항암 치료제 개발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분봉상 추이입니다. 조금 땡겨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오늘 아침 시작이 언제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시 50분까지 별달리 흐름이 없다가 1시 50분서부터 3시 한 10분경까지 어떻게 됐죠? 여기서 방향이 또 상방으로 또 살짝 틀어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죠. 코스닥 지수가 1시 50분경서부터 상승 파동이 좀 들어오게 되니까 또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동행해주는 성향이 굉장히 또 강하다라는 모습들 확인이 가능해요. 대다수의 오늘 장중 제약주들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좀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뽑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장중 한 4%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막판에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 동안은 안 좋았었어요. 일봉상 추세 보시게 되면은 꺾여 있죠. 어제 장이 이렇게 한번 확 밀리면서 신라젠도 마이너스 14%대 급락이 한번 찾아왔고 오늘 장에 4% 반등해주면서 낙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여기서 세게 내려맞고 반등. 코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 일봉상 추이 보게 되면은 그죠? 한참 두들겨 맞고 오늘 장 막판에 살짝 올라가주면서 마감. 그죠? 이런 추세대로 지금 종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한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좀 유명한 또 제약주 중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것도 슈퍼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제약주 중에 또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얘도 최근 뭐 10거래일 정도의 추세를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굉장히 인기리에 상승을 쫙 해주고 있다가 최근 한 3일 동안
지수가 낙폭을 굉장히 좀 세게 보여줬고 코스닥 지수 하락과 함께 같이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12% 반등이 나왔어요. 자, 반등이 나왔던 모습 분봉상 모습으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가 오늘 아침 시가입니다. 장 시작하고 빠졌어요. 시장도 장 시작하고 내려왔죠. 자, 그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1시가 다 돼서 1시가 다 됐을 때 그때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3시경까지 또 상승 시세를 계속 일으켜주면서 진행을 잘 잡아준 상태입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가 분봉상 또 시세를 싹 내주기 시작했었던 오후의 시간대, 그 시간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같이 방향을 상방으로 밀어내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진행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와 그 제약주의 추이는 같이 정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이 빠지면은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고 하는 성향이 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서 또 보이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보시게 되면은 코오롱 티슈진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인보사 관련된 개발 기대감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또 이제 그 인기,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제약주 중에 하나이죠.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 추세부터 먼저 한번 봐보세요. 최근 뭐 한 10일 가까운 기간 동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하고 상당히 또 유사하게 나와주고 있죠. 한참 잘 올라가 주다가 5만 원대의 저항을 받고 최근 3일 동안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같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죠. 5만 원대에서부터 4만 5천 원대까지 툭툭툭 내려왔다가 오늘 장에 또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2.35%. 자,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분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어디서부터 올라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10월 4일 아침 시가이고요. 시작한 다음에 밀렸어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시작하자마자 밀려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밀렸다가 반등의 기미가 대략 한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보았을 때 또 1시 50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장 후반대이죠. 오후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오후장 중에 시세를 위로 좀 내기 시작을 하면서 장이 끝나는 3시 10분경까지, 3시 30분 그 근처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주면서 46,000원의 가격을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밑에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또 적지 않게 또 발생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코스닥 시장이 방향을 상방으로 트기 시작했던 시간대와 제약주들이 시세를 상방으로 돌려 올라가기 시작한 시간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 역시 코스닥 시장과 제약주의 시세는 동행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종목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계속 봐보세요. 동일한 시간대 급등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만 찾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시장하고 거꾸로 움직여준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업종군이 이제 또 남북 관련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인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반대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인디에프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 특징주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시간대는 이제 분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이 바로 여기예요. 10월 4일. 여기서 시작을 했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코스닥 시장 오늘 아침 여기입니다. 자, 10시 대략 한 11시. 11시경까지 어떻게 돼 있죠? 코스닥 지수는 그죠? 하방 쪽으로 꺾여서 내려가져 있는 상태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인디에프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2시간 동안 11시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상방으로 치고 있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었을 때 1시 넘어갔었을 때 그죠? 오후장. 자, 오후장 시작하면서 인디에프는 오히려 3시 10분경까지 떨어지고 있죠. 시장이 밀렸던 시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진행됐고 시장이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디에프 어떤 종목이죠? 개성공단 입주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 속해져 있는 종목이 인디F입니다. 확실히 분봉상 추이를 보게 되면은 또 시장하고 반대되는 모습들 또 확인되고 있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눌리는 시간 동안 또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장이 또 내일장에 양봉을 올리게 된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얘네들보다는 제약주가 더 강해지겠죠. 네, 이런 템포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그냥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세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셔야지 너무 많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혼란이 가중돼서 제대로 된 투자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위주로 이번 장세를 대응하셔야지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기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4일 여기죠. 그리고 대략 한 11시경까지 여기입니다. 시장이 눌렸던 시기이죠. 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자마자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개장하자마자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개장하자마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또 잘 보세요. 오후장이 시작이 되는 또 1시서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1시서부터 툭툭툭툭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또 확인되고 있죠. 3시까지. 네. 장이 거꾸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이 하락 출발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행해서 진행되는 모습들. 또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죠.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종목 역시도 개성공단 입주했었던 입주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 속해져 있어서 북한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오늘장 그리고 최근장의 눌림과 함께 등장을 한 대북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과 반대되는 성향이다. 그럼 개성공단 관련된 친구들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또 종목들 중에 또 비무장지대, DMZ라고 부르죠. 비무장지대 개발 관련해서 또 상승해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있죠. 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이가 또 어떠했는지 한번 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퍼스텍이라는 종목 한번 또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DMZ, 비무장지대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같이 또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아침장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침이고요. 개장하자마자 됐죠? 11시경까지 올랐죠. 개장 시작하자마자 전일 종가에서 점핑을 확 한 다음에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한참 좀 잘 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대북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1시 여기 있다가 또 세로선을 딱 그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1시서부터 점차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약주들이 또 밑에서부터 천천히 또 올라오는 그림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1시서부터 장이 끝나기 직전인 3시까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1시서부터 3시까지 추이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템포를 제가 벌써 몇 번을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수차례 보여드렸었죠. 시장과 또 반대로 움직여주는 모습. 예.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번씩 또 슈팅이 이렇게 한번 나와줬다가 오늘장 또 꺾였다가 장 끝나기 직전에 오후장에는 올라가게 되니까 얘네는 반대로 장 시작하자마자 시세 살짝 내주고 그리고 1시서부터는 오히려 꺾어 내려가는 모습. 시장과 또 역행하는 모습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장이 안 좋았던 오늘 아침장 초반 때 딱 올라가지고 반대 흐름. 이런 템포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도 또 비슷한 비무장지대 개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시세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오늘 아침장 개장하자마자 봐보세요. 갭상승 출발합니다. 장은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는데 이화공영 시작하자마자 상승 출발하죠.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대략 한 11시 30분경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었던 11시 한 20분 그때까지 이 이화공영은 거꾸로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내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진행되었었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오후장 되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오후장 때 우리 시장은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내면서 올라가는 시세가 진행됐지만 이화공영은 또 장이 끝나기 직전인 3시까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강한 모습,
시장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약한 모습. 이화공역 역시 마찬가지 대북 관련된 종목. 시장의 흐름과 거꾸로 연출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따른 대체안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종목을 우리는 뭐 개별주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얘네들은 시장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종목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게 되면은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야죠.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뛰어줘야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움직여지잖아요. 얘네들은 오히려 테마성이 짙은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시장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마다 한 번씩 상승을 해주는 거고 연속적으로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화공영 이후에는 자원개발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또 뭐 티플렉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아침 개장하고 나서 대략 이 종목은 1시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다른 대북주들보다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꺾어 내려갑니다. 그죠? 장이 안 좋았다가 꼭지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었을 때 바로 1시가 기점이었었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티플렉스는 1시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되면서 밑으로 다시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들. 장이 안 좋은 시간 동안 상승, 장이 반등해주게 되니까 오히려 내려가주는 모습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실수를 어디서 한다? 이런 것들 딱 나오게 되면은 야 티플렉스가 오늘 가나보구나. 1시부터 급등해 주는 거 보니까 장마감 때까지 가겠다 하면서 3,700원에 진입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죠? 손실로 전환이 되어버리죠. 이런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인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해인도 대북 관련된 대표적인 그 또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원개발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시작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장 개장하자마자 흐름이에요. 아침입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9시 땡 치자마자 바로 상승. 그죠? 갭 상승 출발해서 시세를 위쪽으로 만들어주고 대략 한 10시 한 15분경 요 정도까지 상승을 좀 기록해줬고 1시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또 떨어집니다. 언제서부터? 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방향을 하방으로 틀더니 3시까지 또 살짝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시장이 상승했던 당시에 추이가 바로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본 내용이 이제 제약주와 대북주의 오늘 장중 추이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대북주가 상승하는 시기와 제약주가 상승하는 시기가 반대로 나와주고 있고 시장과 같이 움직여주는 거는 제약, 시장과 거꾸로 가는 거는 겸협. 그죠? 이게 보여줬던 내용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오늘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재차 다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 시세가 진행이 될 것이고 대북주는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봐볼게요. 미중 무역 전쟁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지 장세를 이제 방향성을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강의를 후반부로 옮기게 되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뒤에 또 4교시가 있죠. 4교시는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연장선으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그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구간대가 미국에서 중국을 향해서 관세 부과를 할 거예요라고 예고를 하고 그게 발효되고 했었던 구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1차적인 흐름은 6월 14일경에 1차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발효가 7월 8일경에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면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아지나 싶었다가 중국이 보복 관세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다시 하락하고 또 중국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안 좋아진다면서 하락하고 하는 관계가 바로 이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잡혀야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언제 제약주를 사고 언제 대북주를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감이 잡히게 되겠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했었을 때 2018년도 연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다한 이야기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4교시가 또 있죠. 4교시는 어디서 열리느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리고 여기에서 공략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후보군들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